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한 메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는 작년 300불을 한참 넘어가던 시기와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길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요? 다들 어떤 악재가 메타의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도 과거 대비 이용자 수가 정체 중에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주력 사업인 타겟 광고의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SNS 이용 방식이 동영상 쇼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메타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정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우려들이 메타의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메타 상황은 과거 페이스북 성공 사례와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SNS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에도 SNS 사이트는 여러 개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편리한 접근성과 손쉬운 사용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SNS 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다음 단계에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앱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더 많은 유저층을 확장해 갔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 19억 명 이상이 매일 사용하는 슈퍼 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광고를 붙여 수익화에 성공했죠. 딱히 투자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장만 제공하고 물건은 광고주들이 파는 거니 딱히 돈이 들어갈 것도 없었죠. 이게 페이스북이 엄청난 영업이익률과 넘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용하는 SNS 이용자에게는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통해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었죠. 그 광고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애플도 광고 사업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가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ISO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것인데 동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애플 입장에서는 고객의 의사를 묻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SNS 시대적 흐름이 동영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보는 것을 넘어서 더 자극적이고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숏폼 영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글보다 영상이 재밌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SNS에 뭔가를 생각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보다 재밌는 뭔가를 보고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용자에게는 텍스트 형식보다 영상이 훨씬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신문에서 뉴스로, 라디오에서 TV로 옮겨간 것을 보면 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용자가 쇼폼으로 몰릴수록 SNS를 장악하고 있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소비 시간이 틱톡이나 유튜브 등으로 분산될 것이고 광고 노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도 리스를 통해 쇼폼 동영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쇼폼 동영상은 틱톡에서 선점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잘 대처해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메타의 근본적인 광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옮겨왔을 때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기존의 온라인 광고가 단순 이미지나 텍스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페이스북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형식을 지원했습니다. 텍스트와 동영상, 이미지 슬라이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광고 형식으로 사용해서
다양한 광고를 최적화하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해진 타겟에 저렴한 비용으로 타겟 광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광고주 풀을 확보해서 광고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죠. 이 저렴한 광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수많은 1위 활성 사용자들의 타겟팅 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텍스트 형식의 수많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세가 SNS에서 숏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타의 광고 사업이 숏폼으로 이동했을 때 과거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메타는 2021년 매출 1179억 달러, 150조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광고 매출이 97%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광고 회사입니다. 이 광고 매출이 앞으로 성장을 해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산업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가장 큰 숙제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릴스의 광고 사업을 페이스북과 인스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숏폼 영상으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텍스트나 슬라이드 형식에 비해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형식보다는 광고 노출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메타가 릴스에 집중한다면 전체적인 광고 노출 총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기존 SNS 폼이 아니라 동영상 숏폼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이 숏폼이 대세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주력 사업을 변화시켜 시대에 적응해 왔습니다. 1위 활성 사용자 19억 명 이상을 확보한 전 세계 최대 SNS가 된 비결은 이 변화에 적응하여 경쟁자를 인수하거나 경쟁자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페이스북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 뭘 해도 됐던 겁니다. 그 정도로 마크 주커버그는 어떤 걸 해야 돈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냄새를 잘 맡는 경영자입니다. 이번에도 숏폼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경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틱톡은 숏폼 영상의 상징입니다. 이 유튜브가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의 원조 서비스입니다. 20초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을 열광케 한 독특한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그곳에 광고주들이 돈을 못 써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메타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도 틱톡의 광고주들을 뺏길까봐입니다. 메타는 주력 사업인 광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숏폼 생태계에 주력하는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인 틱톡과 유튜브 쇼츠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1위 활성 이용자들을 확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넷플릭스와 메타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회사가 투자한 무형자산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 자체가 그들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계속 넷플릭스 플랫폼에 남아 지속적인 신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나왔을 때 이러한 자산들을 다시 볼 수도 있죠. 이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이 컨텐츠 자산이고 이는 계속 남아서 넷플릭스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어떤 게 회사를 영속하게 하는 고유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자산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장에 모인 손님에게 광고를 통해 돈을 벌어왔습니다. 메타의 가장 큰 강점은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물결이었던 SNS를 확장했고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SNS는 이용하는 사용자가 결국 고유한 자산이고 이용하는 사용자는 더 재밌고 효율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SNS로 언제든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틱톡과 경쟁에서 메타가 얼마나 큰 강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메타는 자신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경쟁자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 잘 아는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메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광고 사업이 숏폼으로 옮겨가서도 틱톡과 유튜브를 비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두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가는 방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SNS로 전 세계를 연결한 메타가 다음 단계로 가상현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메타버스도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또 다른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할 테니까 메타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산업 간 확장도 가장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VR 기기를 끼고 메타버스를 표현하고자 할까요? 이게 얼마나 대중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좋은 화질을 볼 수 있음에도 그 2시간 끼는 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메타가 성장한 방향은 고객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다른 SNS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메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태계 조성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플과 구글 대비 메타는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주가 아니라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의 신세였죠. 이게 항상 메타의 신산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신만의 운영체제를 갖고자 했으나 이 플랫폼이 되는 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메타는 자신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포부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인 메타 플랫폼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플랫폼이 되고 싶었으면 이름에 플랫폼이란 단어까지 넣겠습니까? 이 플랫폼 구성에 집중한 나머지 막상 메타의 생태계 조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설계하여 SNS 생태계 자체를 장악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현재 호라이즌 월드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개발 컨텐츠를 이용함에 따라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로블록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메타의 VR 기기인 오큘러스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란 점입니다. 실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 대세가 될 어떠한 플랫폼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수익화에 대한 모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이용자도 없는 상황에서 메타 플랫폼즈라는 플랫폼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하드웨어로 고객을 락인시키고 호라이즌 월드를 통해 앱스토어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대로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 정작 호라이즌 월드를 사용하는 1일 활성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돈 냄새 잘 맞는 마크 주커버그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사실 더 궁금합니다. 사실 메타는 아직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고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분기당 30조가 넘고
연간 150조 이상을 버는 회사입니다. 위기를 외치고 있는 현재 영업이익률도 30%가량입니다. 과거 30% 후반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97% 이상이 광고 수익이니 사실 돈 들어갈 게 없는 회사입니다. 현재 돈을 버는 현금 창출 능력만 봤을 때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빠진 게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페이스북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넷플릭스의 고유의 자산이 자신이 투자한 오리지널 컨텐츠라면 메타는 이런 자신만의 고유한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메타의 영업자산은 자신이 보유한 19억 명 이상의 1일 활성 이용자입니다. 이들이 떠나지 않고 메타의 생태계 안에 머물러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메타는 지금까지 디지털 세계에 맞춤화하여 효율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SNS라는 단순한 사업을 1년에 150조 매출을 일으키는 광고 대장으로 만든 마크 주커버그의 다음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